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과도할 정도로 조 후보자를 감싸고 있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설가인 공지원 작가가 그 선봉에 섰습니다. 모 공지원 작가의 그간 성향을 생각하면 조 후보자를 지지한 것 자체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가 문프,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지원 작가는 나는 문프께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밝히면서 조국을 지지한다는 아주 맹목적이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공지영 작가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자 공 작가는 작가가 왜 이미지 깎으며 나서냐는데 나도 묻고 싶다. 그런 세상에서 이미지 좋은 작가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공 작가는 23일 트위터에 이인영 조국 청문회 날짜 안 잡히면 국민청원회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야당들이 국적에 따르니 한국 국민들끼리 청문회 대찬성이라고 적었고 22일에는 트위터에서 논두렁식의 투가 재현되고 있다. 이게 먹히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린 조중동, 자한에게 영원히 개돼지가 되겠지 라고 주장하는 등 맹목적이기 짝이 없는 조 후보자 옹호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저 국민청원회라는 것부터가 매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안입니다. 그 국민청문회라는 것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소위 국민청원위원회는 친여당 성향 인사들만 나가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질문만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너무나도 많으니 3일간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여당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비단 공지영 작가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며칠 동안 매미들이 자유한국당 하면서 시끄럽게 울더니 오늘 조금 잠잠해진 것 같다면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세상이 잊히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하면서 창문을 닫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19일 트윗에선 물어 뜯기는 조국보다 물어 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더 안쓰럽다. 조국의 어깨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문인들 상당수가 저쪽 성향인 건 알고 있었지만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도 저렇게 실드를 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걸 보면 저분들은 나이를 헛드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토록 온갖 세상 정의로운 척, 고결한 척은 다 하시더니 정작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이중성입니다. 이렇게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비단 저 두 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역시 조 후보자의 딸 논문과 관련해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 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서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전 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 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에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하면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쓴 것이라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의 의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 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저자인 그 따님이라면서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도 아니고 당시에 권장한 사항이다.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라면서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에 애써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닌 해명입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고등학생들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에세이 수준의 보고서가 아니라 의학 석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의들도 수년간 매달려서 실험을 반복한 연구 논문이었고 인턴 역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의 딸 이전에는 그런 인턴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그 논문을 읽어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 논문을 읽어보시긴 한 겁니까? 이런 분이 교육감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에세이를 대학 수시 자기소개서에 쓴다면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애써 이 논란을 무드려 하는 모습을 보였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1일 CBS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한국당이 방해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현재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이거나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게 없고 그런 것은 결격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로 애써 조 후보자를 실드 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써 조 후보자를 실드 치려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조 후보자를 실드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온갖 의혹들만 보기만 해도 이미 그들은 법꾸라지라고 비난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훨씬 초월하는 법꾸라지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조 후보자입니다. 게다가 민정수석이나 서울대 교수로서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 서울대 최악의 동문이라는 말까지 듣는 사람이 조 후보자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무작정 보호하고 보겠다는 심산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 후보자를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이 결코 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할 뿐이라는 사실을 조 후보자를 감싸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